안녕하세요. 모바일 정보 검색 2차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모바일 정보 검색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보아요. 자, 먼저 오늘 수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면 첫 번째 인터넷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모바일 정보 검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명드릴 용어는 도메인 네임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각각 고유의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로 된 주소를 IP 어드레스라고 하고 문자로 된 주소를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된 IP 주소는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 형태로 바꾸어 놓은 주소를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네임이 예전에는 영문자로만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한글 도메인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숫자로 된 IP 주소이고 이름이 도메인 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용어는 URL입니다. URL은 인터넷상의 각종 정보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표준화된 논리 주소입니다. 사용할 프로토콜을 HTTP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www.이라고 나오는 것을 정보를 가진 컴퓨터 이름이라고 보면 되시고 그 다음에 슬러시 다음에 나오는 이 두 개는 폴더입니다. 슬러시 마지막에 있는 요것은 파일 이름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에서 이 부분은 많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는 얘들을 전문 용어로 URL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용어는 하이퍼링크라는 것입니다. 하이퍼링크는 웹페이지의 텍스트나 그림 위에 마우스를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뀐 것을 클릭하게 되면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데 이를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창이 나왔을 경우에 마우스를 이렇게 메뉴에 가지고 가 보시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클릭을 누른 뉴스라는 곳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 기능을 하이퍼링크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모바일 기기로 정보 검색하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블로그 검색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웹사이트 다음에서 다음 기본 화면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다음 사이트에 들어갔을 경우에 기본 메뉴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들에 이어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메뉴들이 더 많은 메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웹사이트 다음에서 검색하기를 먼저 할 예정인데요. 검색할 내용은 첫 번째 비례대표제,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세 번째 슈퍼문, 그 다음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일까, 우두령, 포퓰리즘, 소상공인,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유채꽃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검색해 보면서 검색할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첫 번째 검색인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비례대표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백과사전, 블로그, 카페글 등 뉴스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이나 뉴스 등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례대표제에 마우스를 옮기게 되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손가락 모양이 하이퍼링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다른 화면으로 되는 기능이 하이퍼링크입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에서 득표세에 상응하는 의석을 각 정당이 획득하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비례대표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화면을 찾았을 경우에 검색 자격증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URL 절대 경로를 복사를 해서 쓰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화면에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주시고 요거는 지금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엣지라는 것이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메뉴가 다릅니다. 요 화면 말고 이렇게 예전에 썼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검색을 하면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비례대표제를 클릭을 하신 후에 이렇게 적당히 화면을 아래 위로 드래그 하시면서 맞는 답을 찾았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메뉴들 중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속성을 클릭을 하시고 속성을 클릭하시고 나면 이렇게 속성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주소 URL이라는 부분 이 부분의 주소를 복사를 하여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하시게 되면 파랗게 영역이 블럭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랗게 바뀌는 이 부분을 블럭화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파랗게 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복사하기를 누르시면 이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답안 파일에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제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핸드폰에서 비례대표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다음 사이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핸드폰에서도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트를 먼저 탭하여 주시면 다음 사이트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다음 사이트가 열리게 되면 앞에서 PC로 검색했던 것과 같이 비례대표제를 하시고 돋보기 모양을 탭해 주시면 이렇게 비례대표제에 대한 백과사전, 뉴스, 통합웹 등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백과사전의 비례대표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거에서 득표수에 상응하는 의석을 각 정당이 획득하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하여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인터넷 PC에서
검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검색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시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신 후에 나온 결과를 확인하셔서 백과사전은 보았으니까 다른 검색 결과를 한번 볼까요?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라는 기사글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력을 하신 후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백과사전에서의 검색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은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알아볼 용어는 슈퍼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슈퍼문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거나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다양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슈퍼문에 대한 검색 결과는 프리미엄 링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슈퍼문은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슈퍼문 7일 밤 뜬다라고 해서 2020년 5월 5일에 기사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백과사전을 통해 슈퍼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문은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지구에서 보는 달이 크게 보이는 현상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꽤 크게 달이 보이고 있는 것을 이미지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일까? 라는 것인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체온 측정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36.5도는 잘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온도는 36.5도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일까? 라고 나온 결과에서 보시면 정상 체온이 35.5도에서 31.5도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명 중에 1명은 정상 체온보다 약간 높거나 낮다고 믿고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서 꼭 36.5도가 아니어도 우리는 정상 체온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궁금한 것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실제로 36.5도일까라고 하여 컴퓨터에서 찾아보았던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 안에서 재는 거에 따라 또는 비접촉으로 이마 쪽에 재는 거에 따라 온도가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 체온은 이사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같은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가 준비한 검색어는 우두령이라는 것인데요. 우두령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또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보시게 되면 백과사전의 우두령은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과 경상남도 거창군 웅량면 사이에 있는 고개라는 것이 우두령이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개를 령이라는 말로 많이 붙이죠. 한계령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고개 이름에 령을 붙이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우두령을 했을 경우에 백과사전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과 경상남도 거창군 웅량면 사이에 있는 고개가 우두령이라고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자를 보시게 되면 소우자에 머리 두자를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유가 소머리처럼 생겼다라고 하여 우두령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우두령이 소우자에 머리 두자를 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백과사전은 다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검색 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검색해 볼 용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검색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인데요. 발음도 좀 어렵죠? 포퓰리즘. 우리말은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건 대중주의 또는 포퓰리즘의 이데올로기는 혹은 정치 철학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나온 결과이고요. 외경시사용어 사전은 또 이렇게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으로 번역된다라고 하여 간단하게 나오고 있고요. 대중문화의 겉과 속이라는 여기에서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에서 대중주의라고 해서 영어도 나오고 있고요. 반엘리트주의적인 민중영합주의, 영어로 people를 뜻하는 라틴어 포퓰루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 대중주의 또는 포퓰리즘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 철학, 위키백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경 시사 용어 사전과 대중문화의 겉과 속이라는 좀 전에 보았던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검색해 볼 용어는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요. 소상공인이라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워낙 많이 쓰이는 말이라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백과사전이나 어학사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학사전에 나오는 소상공인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사전에 나오는 소상공인에서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이하를 이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말은 명사로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소상공인을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검색을 눌렀을 경우에 컴퓨터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결과를 하나를 확인해 보게 되면,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참고 문헌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할 용어는 팬데믹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팬데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팬데믹을 누르니 백과사전의 검색 결과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흑사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때도 많은 사망자 수가 나와서 팬데믹 상태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 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가운데 최고 경보 단계인 6등급을 의미하는 말이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대량살상 전염병이 생겨날 때 이를 팬데믹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말로 하자면 대창궐이라 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자주 쓰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서도 팬데믹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검색에 대한 백과사전 결과가 나와 있고, 두 번째 검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협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고도 한다라고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코로나에서 이렇게 방침을 두고 있고, 뉴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는데, 의미가 무엇인지는 사전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확인하여 사전에서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정부 사이트도 나오게 되고, 백과사전에서 나오게 되는데, 클릭을 하여 보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것, 물리적 거리 두기라고도 한다라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어는 봄이 되어도 저희가 밖을 잘 못 다니고 있긴 한데, 뉴스에서 유채꽃 축제에 대한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축제를 못하고
다 갈아엎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백과사전을 보시면 삼척 맹방 율제꽃 마을이 있고 창녕 낙동강 율제축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또 율제꽃 축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척 맹방 율제꽃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율제꽃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제꽃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요. 십자화과에 속하는 도해살이풀, 봄에 피는 노란 꽃으로 유명하다라고 나오고 있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 씨에서 짜낸 기름을 카놀라유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요즘은 식용유 말고도 다양한 기름을 쓰고 있는데 카놀라유가 율제꽃에서 나온 기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상식도 쌓을 수 있는 것이 검색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단어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용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기도 하고 새로운 용어도 많이 생기는 그런 시대여서 정보를 선별하기가 꽤나 까다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 아닌가 합니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할 만큼 정보가 무궁무진한 곳이기에 그만큼 인터넷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잘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웹사이트 다음에서 사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학사전에서 단어를 검색해 볼 거고요. 백과사전에서도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맞춤법 검사기를 통하여 틀린 글자인지 맞는 글자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트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통합검색은 이러한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내용을 검색해 주는 곳이고 백과사전, 카페, 사이트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학사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사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좀 전에 보았던 율제꽃 축제라는 게 검색이 되어 있네요. 다른 것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좀 전에 보았던 검색인데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퓰리즘이라는 영어 사전 검색 결과가 인문주의, 인민당의 주의, 인민당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어로 된 뜻을 보여주는 사전이 있고 영영사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뚜풀이한 사전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로 치면 국어사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한글이 나오고 한글에 대한 뜻풀이가 나오듯이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영영사전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나오고 영어에 대한 뜻풀이도 함께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political doctrine that supports the rights and powers the common people in their struggle with the political elite라고 되어 있는데 포퓰리즘 자체가 간단하게는 인민주의를
이렇게 길게 풀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어는 팬데믹이라는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을 했을 경우에 뜻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전국적인 유행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6단계가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까 확인해 보았었는데요. 팬데믹이 우리말로는 대창궐 또는 범유행병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어는 슈퍼문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슈퍼문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아직 바꾸지 않고 슈퍼문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원래는 슈퍼라는 단어와 문이라는 달이라는 단어를 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슈퍼라는 뜻만 먼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는 최고의 아주 뭐뭐한 이라는 또는 특히 이러한 것을 슈퍼라고 한다고 되어 있네요. 문을 검색해 보면 달을 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달을 의미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단어는 디지털이라는 것인데요. 디지털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디지털은 전자제품에 유효한 것을 뜻하게 되는데 디지털 시계는 숫자로 나오는 시계이고 아날로그 시계는 바늘이 있는 시계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디지털은 숫자로 나오는 시계에서 보시다시피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구성되어서 전자식으로 가는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게 전자제품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트윈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은 우리말로 쌍둥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는 한 쌍이라는 뜻도 트윈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검색은 백과사전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여 백과사전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과사전을 클릭하시고 먼저 라일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라일락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은 이렇게 꽃이 물풀의 나무과 수수꽃다리 속에 속한 관목 또는 작은 교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일락 꽃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라일락이 외래어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말 수수꽃다리라는 말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종대왕도 기뻐하시겠죠? 수수꽃다리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일락을 우리말로는 수수꽃다리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수꽃다리는 꽃이 마치 수수꽃처럼 피어있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예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검색해 볼 말은 아직도 사쿠라라는 말을 많이 쓰시고 계신 것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쿠라라는 말은 일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쿠라는 우리말로
벚꽃이라는 것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사쿠라보다는 벚꽃으로 말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벚꽃은 잘 아시고 계시죠? 봄에 많이 피는 꽃이고 열매로는 버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요즘 한창 다니시다 보면 그냥 벚꽃이 아닌 잎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겹벚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겹벚꽃을 이렇게 치시면 봉안사 안동에 겹벚꽃나무가 몇 그루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겹벚꽃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 지금 살펴본 용어들을 핸드폰으로 보시게 되면 핸드폰 화면에서 그냥 보시면 메뉴가 없는데 여기 줄 3개가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줄 3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메뉴는 사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사이트에 왔기 때문에 다음 사전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클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어 사전, 한글과 영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어로만 확인할 수 있는 또 우리 한국어 사전이 있고요. 일본어 사전, 중국어 사전, 한자어 사전, 베트남 사전이 있고 이렇게 밑에 점이 4개가 있습니다. 메뉴가 더 있다라는 것인데요. 옆으로 화면을 넘겨보시게 되면 다양한 언어의 사전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화면을 살짝 내려보시게 되면 맞춤법 검사기와 백과사전 그리고 번역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어 사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아까 검색해 보았던 포퓰리즘을 검색해 보게 되면 인민주의라는 뜻의 영어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해보았던 단어들을 차례대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이라는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퍼문은 우리말로도 슈퍼문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쳤을 경우에 전자제품이라는 뜻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어는 트윈이라는 것인데 먼저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검색에 대한 결과가 미리 보기로 보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트윈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전 메뉴로 돌아와서 두 번째 해보았던 백과사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과사전에서 여기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를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신 후에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양수수 꽃다리라는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서양수수 꽃다리가 바로 라일락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라일락이 아까 우리말로는 수수꽃다리였음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수꽃다리가 더 이름이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벚꽃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벚꽃을 검색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봉황사 안동이 겹벚꽃이 꽤나 유명한가 봅니다. 여기에서 겹을 지우고 벚꽃을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백과사전에서 벚나무 속 벚나무종의 나무에서 피는 꽃이라고 하고 예쁜 이미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 잠시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영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한번 감상하시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감상하고 오셨죠? 잠시나마 정신적인 힐링이 되는 시간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전과 백과사전에서 다양한 검색을 해 보았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을 클릭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전에 대한 처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할 것은 맞춤법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법 검사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글씨를 입력하는 곳과 글씨를 입력한 후에 검사하기를 누르면 글자가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맞춤법 검사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떨어뜨리다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교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보셨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교정됩니다 라고 뜨게 되면 네, 틀린 글자가 아니고 바르게 쓴 글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글자를 써보시고 싶으시면 다시 쓰기라는 메뉴를 누르셔야 합니다. 다시 쓰기를 클릭을 한 후에 네, 떨어뜨리다를 넣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교정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여서 두 가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갈 데가 없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교정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여 다른 글씨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칼에 손을 베었다 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칼에 베이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베이다 라고 하니 네, 베이다는 잘못 된 맞추고 베다로 써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이것을 칼에 손이 베이다로 한번 또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칼에 베다로 써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깥으로 쓰는 베이다는 틀린 글씨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이를 쓰는 칼에 베이다를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에 베이다는 네, 교정된 내용이 없다라고 나오네요. 다시 한번 칼에 손이 베이다로 넣어서 검사하기를 눌러보면 네, 교정된 내용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베다와 베다가 어떻게 다른 뜻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어학사전에서 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 네, 칼에 베이다, 아이를 쓰는 베이다와 칼에 베이다, 어이를 쓰는 베이다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면 아이를 쓰는 베다와 어이를 쓰는 베다가 어떻게 뜻이 다른지 어학사전을 통하여 한번 뜻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 아이를 쓰는 베다를 먼저 보겠습니다. 있을 경우에 스며들거나 스며나오다,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 깊이 느껴지게 하다 또는 뱃속에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베다 라는 뜻 또는 습관이 되었다, 이미 몸에 배었다 라는 뜻으로 베다가 쓰이게 되겠습니다. 또는 냄새가 배다도 요것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이를 쓰는 베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를 쓰는 베다는 날이 있는 연장이나 물건으로 끊거나 자르다, 본의 아니게 날이 있는 물건이 스치게 하여 상처를 내다 라는 네, 칼에 손을 베다 라고 할 때 요 글자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맞춤법 검사하기로 돌아와서 냄새가 베다, 아이를 쓰는 베다가 맞는 글씨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까 검색해 보았듯이 아이를 쓰는 베다는 스며들게 하다라는 냄새가 베다는 맞는 맞춤법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이를 쓰는 베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를 쓰는 베다는 이렇게 네, 잘못 쓰였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냄새가 배다로 쓰여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았던 검색어들을 이번에는 핸드폰 맞춤법 검사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사전 메뉴가 나오는 곳에서 아래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맞춤법 검사기가 보입니다. 이 맞춤법 검사기를 손가락으로 탭을 하신 후에 원하는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검사하기가 나옵니다. 이 검사하기를 손가락으로 탭하여 주시면 교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다시 쓰기를 탭하여 주시고 다시 이곳에 문장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곳을 클릭하신 후에 다시 글씨를 입력하시고 나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검사하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교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시 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이곳을 손가락으로 한번 탭하여 주시고 글씨를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면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검사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다음 다시 쓰기를 누르고 글씨를 입력하신 후에 화면을 이렇게 아래쪽에 나오도록 하시게 되면 검사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검사하기를 터치하시면 베이다는 틀린 글씨이고 배에다가 맞는 글씨라는 이렇게 교정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카레 베이다는 틀린 글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어휘를 쓰는 카레 베이다를 입력하신 후에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파란색 검사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정된 내용이 없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시 쓰기를 누르신 후에 냄새가 배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쓰는 냄새가 배다입니다. 검사하기를 누르시면 교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쓰기를 누르시고 어휘를 쓰는 냄새가 배다를 입력하신 후에 검사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 배다는 틀린 글씨이고 아이를 쓰는 이 배다를 써야 되고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배다와 아이를 쓰는 배다와 어휘를 쓰는 배다의 뜻을 어학사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사전이 나왔을 경우에 한국어를 클릭하시고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는 앞에 단어 문장을 검색하세요 라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번 탭하여 주시고 그 후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다는 스며들거나 스며나오다,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 깊이 느껴지게 나타나다 등이 나오는데 습관이 몸에 배다,
냄새가 배다라는 뜻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어휘를 쓰는 배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다는 날이 있는 연장이나 물건으로 끊거나 자르다, 본의 아니게 날 있는 물건이 스치게 하여 상처를 내다 등의 뜻으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단어 검색과 어학사전 검색, 백과사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보 검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화폐 10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폐박물관은 화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이 있고 소장하고 있는 화폐 자료 중에서 4000여 점이 시대와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화폐 박물관의 상설 전시장은 몇 개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화폐 박물관의 상설 전시장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검색어는 아마도 화폐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색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박물관을 검색할 수 있는欄에 입력을 하신 후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네, 화폐 박물관이 나오는데 옆에 보시면 URL 주소, 인터넷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화폐 박물관을 클릭하셔도 되고 영어로 된 이곳을 클릭하셔도 같은 사이트로 열릴 것을 있겠습니다. 이렇게 화폐 박물관이 나오고 있고 화폐 박물관의 사이트를 보시면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전시 안내에서 상설 전시관이 하나, 둘, 셋, 넷 제4 전시실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시설 안내라는 시설 안내라는 이곳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설 안내에 대한 내용이 네 개의 상설 전시실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모바일 검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화폐 박물관을 입력하신 후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폐 박물관 홈페이지가 안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신 후에 화폐 박물관에 대한 사이트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PC로 나오는 화면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 약간 구성이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상설 전시 1, 2, 3, 4 전시실까지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PC에서 보았던 메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 개 줄이 있는 곳을 마우스로 눌러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줄이 있는 곳을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이용 안내, 전시 안내 등이 있는데 이용 안내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PC 버전에서 보았던 시설 안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개의 전시실이 있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문제, 화폐 박물관의 상설 전시장은 몇 개일까요? 라는 것을 물어본 것에서 네, 답은 4개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개의 상설 전시장이 있음을 확인해 보셨고 URL 절대 경로 주소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한번 다시 절대 경로 주소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화폐 박물관을 입력을 하신 후에 화폐 박물관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 조금 늦게 열린 화폐 박물관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네, 메뉴를 확인해 보시고 전시 이용 안내를 클릭을 해 주신 후에 시설 안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시설 안내가 나오고 4개의 상설 전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맨 아래쪽에 속성을 클릭을 하신 후에 속성 창이 열리면 이곳에서 주소 URL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URL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신 후에 쭉 드래그를 하락해 영역으로 블럭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파란색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렇게 또 메뉴가 나타나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후에 이 창은 닫아주시고 복사할 곳을 찾아가셔서 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누르시게 되면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URL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도 영상과 함께 과제지는 같이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쉬운 것으로 과제를 내어 보았습니다. 과제를 하시는 것은 복지관을 다시 이용하실 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수업 잘 들으셨죠? 오늘도 수업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수업 영상 밑에 댓글 달기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